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최근에 도보프레스에서 나온 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에 나왔던 건데요. 자, 아파티닙을 과연 선행요법에서도 효능이 있을까?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퍼포스를 보면요. 요즘에 네어어쭈번 세라피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트렌드를 알기 전에 무엇의 트렌드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네어어쭈번 테라피가 뭐냐? 한국말로 선행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 항암제를 투여하여 암을 축소시킴으로써 암을 절제 가능하게 하고 장기 기능을 보존시킬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케모세라피를 오퍼레이션 전에 할 수도 있고 오퍼레이션 후에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before administration, before operation,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하는 겁니다. 수술 전에 하는 이유는 뭐냐?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서 장기 많이 퍼져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기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도려내기 편하게, 도려내기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행화학요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술 다음에 케모세라피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수술하고 나서 일부 종양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목적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자, 선행화학요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어어쭈먼 세라피의 트렌드가 뭐냐? 요즘의 트렌드는 바로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ore drug, 그러니까 더 많은 약을 써가지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에 네오어쭈먼 세라피를 사용할 거면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약들을 조합해가지고 종양 크기를 최대한 줄여보자, 이러한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콤비네이션이죠. 여러가지 약들을 쓰는 건데, 자, 이번 앱스트랙에서 우리가 볼 것은 여러가지 약을 쓰는데 아파티닙도 추가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줄여서 플러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각각의 케모세라피의 앞글자들을 뗀 겁니다. FLOT. 그래서 FLOT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다가 아파티닙까지 추가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본 건데요. 자, 그래서 요 앞에 거 플러시라고 줄여서 말하고 그 다음에 아파티닙까지 더해진 게 플로타 해가지고 요 각각 그룹에 대해서 43명을 구성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앱스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여러가지 약물들을 수술 전에 썼는데 거기 아파티닙 하나 추가된다고 좋아질까,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주는 앱스트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4개가 이미 충분히 쓰고 있는데 아파티닙 하나 추가된다라고 효과가 좋아질까? 자, 리저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significant differe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벌써 여기에서 끝났죠. 여기 내려가서 보면요, p-value는 0.008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을 볼 수 있겠고, ORR을 봤습니다. 자, 그냥 플롯은 ORR이 50%인데 플로타는 80%입니다. 지금 요 차이가 30% 정도 나거든요. 무엇의 차이냐? 아파티닙의 차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티닙 하나만 더 추가됐을 뿐인데 ORR이 무려 30%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티닙 하나가 30%를 더 위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저항증을 보면요, Locally Advanced Gastric Cancer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암에 대한 건데 로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컬리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로컬리니까. 그래서 로컬리란 말이랑 네어어쭈번트란 말이랑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 그 부분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을 도려내면 되잖아요. 그 수술을 할 건데 그 수술 전에 크기를 줄이는 화학요법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크기를 줄이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표들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타겟 레전 사이즈가 있는데, 자, 요 앞에 게 플롯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6, 그리고 플로타는 마이너스 54. 그래서 p-value는 0.001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또 확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티닙을 추가했을 뿐인데 지금 레전 사이즈, 그러니까 병변의 사이즈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티닙은 진짜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플로타가 베러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능이란 부작용 측면에서 베러하다. 어떤 것에 베러하냐면은 플로트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 당연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수술 전에 화학요법을 사용해서 종양 크기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FLOT를 따서 플롯이랑 여기 아파티닙을 더해서 플러타랑 비교를 했습니다. 게스트릭 캔서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네오어주번 세라피라고 하니까 당연히 수술 전이니까 수술 전에 화학요법을 하고 수술도 하겠죠. 그래서 플롯 그룹은 네오어주번 세라피를 하고 서저리까지 하고 플러타 그룹도 마찬가지로 네오어주번 세라피를 하고 서저리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44명 대 31명.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5월날이 아파티닙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50%에서 아파티닙이 추가됐을 뿐인데 80%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타겟 레전 사이즈도 마이너스 26대 마이너스 54로 더 크기가 줄어들었다. 둘 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파티닙을 추가했을 뿐인데 더 배려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밸류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자들은 가설 검정을 하고 싶죠. 자, 여기 계산하는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자, 널 가설이 있습니다. 영가설이라고 하는 널 하이퍼테시스가 있는데, 연구자들은 요거를 기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뮤는 1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기각하고 뮤는 120보다 크다, 이 결론을 도출하고 싶은 건데, 자, 그 데이터들로 인해서 통계학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가설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는 0.05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n이 40개, 그리고 시그마가 주어져 있네요. 32, 그 다음에 x바가 105.37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것만 봐도 살짝 영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0 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one-sided test, 단측 검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단측 검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꼬리를 보는 거죠. 반면에 양측 검정, two-sided 테스트는 이렇게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양쪽 꼬리를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120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one-sided 테스트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x바가 일단 105입니다. 그래서 12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널 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바의 시그마를 구했죠. 여기 보면은 주어져 있는 시그마를 넣고서 요게 n40을 넣으면은 x바의 시그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5가 나오고, 모분산보다 표본분산이 작은 이유는 이렇게 n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것이고, 자, 요거를 토대로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105 빼기 120, 그런 다음에 요 x바의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그럼 t가 나오죠. 마이너스 2.876가 나오는데, 자, 이거 확률을 구해봅니다. 확률을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0.997이 나옵니다. 99.7%라는 거죠. 0.05보다 훨씬 큽니다. 한마디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fail to reject h nul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가설 뮤가 120이라는 것을 기각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영가설에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가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가설에서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뮤가 12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임상시험이었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120보다 크기를 바랬지만은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120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것도 무려 99.7%.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x바가 105죠. 120보다 크지도 않고 120보다 오히려 작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해도 12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죠. 벌써 105-120이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프로바빌리티가 50%는 일단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99.7%.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가설 검정은 이 널 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플롯이랑 플러타를 비교해보는 그런 앱스트랙을 살펴봤고요. 아파티닙을 추가했을 뿐인데 효능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밸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